발표는 언제 시작되느냐? 4월부터 시작됩니다. 3월까지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시고, 그 다음 기말 과제는 물론 이때 개인 발표 주제는 물론이고 기말 프로별로 어떤 얘기들이 미리 오가고 있는 게 좋겠죠. 그거는 당연히 시간도 조금 더 길 거고, 누군가는 자료조사, 누군가는 뭐 어떤 앞에서 발표, 누군가는 정리, 누군가는 PPT, 뭐 디자인 이런 것들 맡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분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발표라든가 이걸 해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손 들어서 손 들고, 자기는 아예 그 모든 걸 디렉팅하고 조금 약간 관장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으쌰으쌰 푸시해주는 조장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하니까 2명인가 들었었고요. 3명. 그 다음에 PPT 디자인 좀 할 줄 아는 사람하고 들었고, 하고 그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잘 캐치해가지고 조정해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자료조사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자, 발표 주제 선정하고 조별로 개인별로 좀 다른 문제겠죠. 요 주제를 선정 못하겠거나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 수업 시간 때 상담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이란 게 뭐 헐리우드 영화 나오듯이 소파에 둘이 앉아가지고 막 최면 걸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오가는 말들이 상담이에요. 오가는 말들이. 제가 주제 설정을 못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1년 채 안 됐나? 아무튼 여러 대학교 강의하다가 작가 생활하면서 좀 강의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걸 좋아해서 자꾸 커리큘럼을 짤 때 과목 같은 거 개설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툰 스토리텔링, 웹툰 연출 개론, 캐릭터 연기 연출론, 각색과 2차 창작, 프리랜서 워크숍, 또 그 외 몇 가지 과목을 제안하고 서류 제출하고 뭐 회의하고 했었는데 전부 통과됐어요. 근데 앞으로 개설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자료라든가 이 공부를 미리 해놨거든. 빨리 써먹고 싶겠죠. 근데 이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한 학기당 뭐 혹은 묶어서 한 번 정도 아마 특강을 아마 조금 미리 보기 형식으로 조금 하지 싶어요. 괜찮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또 쉬었다 왔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전문 OT를 할 거예요. 요 전용 OT를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 올래요? 아니면 쉬었다 생각하고 리부트 할래요? 리부트 할래요? 그게 낫겠죠? 조금 전 어깨 펴고 좀 쉬었다, 뭔가 쉰 것처럼 몸을 속이세요. 나는 지금 쉬고 왔다. 나 지금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 네. 요 영상을 사이버캠에서 올려버릴 거예요. 혹은 지금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찍어서 보내요. 그죠? 정말 그러게. 여기 앞에서 좀 누가 찍어도 되는데. 그리고 해줄게요. 다시 왔죠? 시작합시다. 여러분 지금 다른 수업을 온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 자, 그래서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라는 이 수업이 뭐냐라고 했더니 저도 이게 처음에 뭔지 적응을 못했어요. 이거는 수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뭐 이렇게 강의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강의실에서 상담하는 거지 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업의 일환이 아니고 학생 개개별로 멘토링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취지의 영상대만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갖고 나중에 저도 뭘 입력하고 뭐 이것도 엄청 까다롭고 귀찮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자꾸 설문조사 입력하라고 하고 막 그걸 시킬 거예요. 그거는 다 응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미이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갔나? 이거는 성적을 매기거나 여러분들끼리 뭐 경쟁을 시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A, B, C 뭐 이런 성적이 안 나갑니다.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막 이렇게 하는 수업이 아니고 이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학번 플러스 생년월일 아이디 패스워드 이 주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응하라고 하는 거 모든 거 응해주면 되고요. 때때별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접속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놓치는 일 없어요. 사이버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가지고 모든 과목에 올라오는 정보 다 수집하고 영상 다 봐버리면 됩니다. 그거를 월요일에도 들어가서 보고 화요일에도 들어가서 보고 이러면은 효율성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놓치게 되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무조건 들어가면 적어도 놓치는 일은 없어요. 자, 1학년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이 교과라는 게 무엇인지 안내하는 영상이 있는데 저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뭐 어떤 게 안내되나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할 때 이번 영상 길이 21분짜리니까 첫 번째 강의로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 강의 또 뭐 계속 올려줄 거예요. 한 15주라면은 한 뭐 대여섯 개가 대여섯 번 정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맞나?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 사이버 캠퍼스 그쪽에 들어가면 과목별로 다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아마 여러분 양산 캠퍼스 관련해서 건물이랑 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아마 스킵하고 싶겠지만 그 1, 2분이면 끝나니까 그냥 들어버리세요. 자, 출석 의무나 강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희망자 혹은 희망 그룹이 저랑 미리 상담 예약을 한 다음에 관련해서 상담 뭐 짧으면 5분, 길면은 20분, 더 길면은 1시간, 2시간도 간 적도 있어요. 한 명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시간에 일단 어쨌든 저 시간표에 있는 그 시간대는 언제든지 무조건 비워놓을게요. 그 외에 요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조율만 하면 돼요. 저도 개인 마감도 있고 개인 그 업무도 있을 테니까 미리 조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 말고도 모든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와이즈 인재개발센터 요거 그 영문이 YCMP지만요. 요거 프로그램 안에는 그 수시로 올라오니까 확인하고 시기별로 무슨 설문지,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학교 다니는 4년 동안에 빅데이터로 계속 모이나 봐요. 학업 성취도 뭐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변동 상황을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클래스 온라인 강좌 수강 필수고 요거는 시청 기한 같은 게 주어져요. 예를 들면 오늘 영상도 하고 또 언제 해갖고 언제 올려놓고 어쨌든 올렸다 원래 안 올려도 되거든요. 대면 수업 한 주는. 근데 서비스 차원에서 올립니다. OT니까 또 모든 친구들은 봐야 되니까 올릴 텐데 그거를 시청 기한을 걸어주면은 그 기한을 넘기면은 아마 안 틀어지던가 안 봐지던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한 내 미리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매주 어떤 요일을 정해가지고 설령 집중 안 하더라도 개인 작업하고 싶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그 플레이 그거를 채우라고요. 플레이 시간을. 그리고 상담 관련 기존 안내 리마인드 아까 그거 리마인드 시키는 거고 대충 저 영상 틀어봤더니 뭐 이런 걸 설명해주고 이렇습니다. 보니까 보면 알 거예요. 저도 아직 어느 건물에 뭐 식당이 있고 커피숍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웹툰 도서관 그 다음에 자료실 뭐 등등등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아는 게 좋고요. 요게 있어요. 요 설명은 좀 생략해야지. 자, 상담 관련해서는 학생 상담센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당연히 상담을 하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뭐 누구 체면 걸 수도 있다든가 어떤 심리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그걸 완전 전문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지만 상담해본 사람들은 항상 만족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어요. 상담할 때. 이 친구한테는 지금 그런 심리 상담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된 트리거를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 친구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야단쳐야 되는 순간인데 내가 위로만 해줬다든가 이 친구는 빨리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버린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쪽은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전문자들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쪽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게 괜찮기도 해요. 그냥 단순한 인생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업 관련한 상담은 물론 저랑 하는 게 좋겠지만, 자, 학업 관련 상담은 저 학습개발을. 그 다음에 뭐 이런 학사 행정 관련해서는 학사관리팀 혹은 학과 사무실 혹은 행정실, 뭐 행정센터 뭐 이런 이름으로 막 붙여놓고 있어요. 지금 3층인가 있습니다. 지금 옮겼어요. 또 원래 4층이었는데 2층이었나? 자, 그 다음에 근로장학 뭐 이런 걸 활용하고 싶다. 학자금 대출 문의를 하고 싶다. 이런 건 학생복지팀.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이런 거 인턴십 뭐 이런 거 정보 있으면 가르쳐주고 나도 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거 했을 때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나 이런 데. 그 다음에 나가서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서 웹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국제협력단에 문의하면은 뭐 경비 같은 거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나는 친구들이랑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뭐 뜻깊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성인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런 데 문의하면 어느 시설에 있는데 해볼래요? 그럼 줄 거 아닙니까? 저희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뭔가 지원을 해주겠죠,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장애 학생, 뭐 내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친구가 있거나 했을 때 무슨 요청하거나 지원받을 때.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은 저학년이라도 없겠지만 내가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창업이란 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뭐 PC 하나 들여놓고 우리
각자 네 그림 그릴 줄 알고 네 캐릭터도 잘하지 하니까 우리 저 잡코리아 같은데 부인 뭐 아니면 그 숨은 고수 뭐 이런 그런 데다가 우리 뭐 올리자 의뢰받자 하고 1,000만 원짜리 수주만 해도 우리 300씩 나누면 얼마냐. 이것도 창업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절차라는 어떤 거 가르쳐 주는데, 그다음에 진로 고민이나 취업 고민, 이거는 약간 고학년들이 가면 좋겠죠. 뭐 코디네이션이라든가 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뭐 검사, 뭐 취업 정보 이런 거 해주는데요. 일자리 센터랑 YG 인재개발센터 이런 데 있다고 합니다. 방금 내가 이거 세 개 설명한 게 저 영상의 21분의 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지금 따로, 이거는 그래 내가 설명해 줘야지라는 거 따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상담을 어쨌든 해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실력이 높겠습니까만은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빅데이터가 내 나름대로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2번 해봤거든요. 2번 해보니까 신입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고민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미리 살짝만 맛볼래요? 자, 여러분들의 학교가 지금 승급됐어요. 지금 그죠? 승급 성공한 거예요. 빠빠방 이렇게. 뭐냐면은 초, 중, 고, 유치원, 유아기 말고, 그 다음에 유소년기 말고, 청소년기 말고,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고 선택해서 교육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걸 거예요. 어쨌든 살아온 지금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지금 처음일 거예요. 내가 뭐 차력 경례, 선생님 경례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띵동댕 끝났다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약간 방치되는 느낌이 많이 받게 돼요, 이때. 물론 그 자율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딱 좋아요. 캠퍼스 낭만, 뭐 연애도 하고, 뭐 클럽도 가고, 술집도 가고, 동아리도 만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즐길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모두가 그런 인싸기질이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막 헤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놔두지? 너무 자유로우니까 또 불안하네? 뭐 이런 느낌? 학교가 승급됐기 때문에 교육 방식이 달라져요. 뭐냐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인풋을 강제적으로 안 해줘요. 물론 각자도 수업들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열심히 하든 말든 쫓아다니면서 왜 그러냐 잔소리하냐 이렇게 안 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요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수, 강사가 죽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강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질 겁니다. 내버려 둘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20대 성인이 됐으니까 다 또 당연한 건데, 저도 봐요. 지금 반말 안 하잖아요. 성인 대 성인이에요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도 뭐 딱히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나이만 조금 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가 된 거예요. 20이 돼버린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해도 여러분 자유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됐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에 여러분 참전하고 싶다, 용병이 되고 싶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성인이 된 것도 처음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인만큼 역량이라든가 사회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피지컬은 엄청나게 가장 강한 시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정신적 성숙도보다는 육체적 성숙도가 가장 피크에 오른 그 순간이 지금 왔어요. 사춘기보다 더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뭔가 사회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뭔가 뭐 내가 연애를 하겠나, 결혼을 하겠나, 출산을 하겠나, 집은 마련하겠나, 뭔가 암울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 그런 시기고, 인터넷에서 온갖 남녀끼리 싸우고 또 나이별로 싸우고 뭐 지역별로 싸우고 난리 부실이고, 그런 커뮤니티 들어가면 또 그런 거 막 있고, 그런 시기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상 그러지 않았던 시기는 없거든요. 무조건 싸웠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무조건 싸웠었고, 남녀도 무조건 죽이듯이 서로 싸웠었고요. 돈 있는 사람 지위나 계급별 어떤 지역별로 무조건 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없었던 시기는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10대면은 누군가 그걸 통제해주고 뭔가 길을 마련해주는데, 성인 때부터는 여러분이 가치관을 자기가 만들면 그 가치관대로 이제 살게 돼요. 나는 그냥 외노자가 한국에 돌아다니고 싫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여러분의 성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야단을 안 쳐줘요 이제. 다만 무리를 일으켰을 때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정치적 판단이나 사상을 가진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교육을 안 해주는 게 이 20살 이후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치관이 그냥 평생 간다고 보면 돼요. 자, 일단 대학 생활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대학 생활이 딱히 여러분이 지금 하버드 온 거 아니고, 그죠? 하버드라고 해도 만족도가 높으리란 보장도 없는데, 대학 생활은 항상
기대보다는 이하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나는 인생을 통틀어서 대학생활 기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재밌고 행복했었는데, 다닐 때 제가 특히 1, 2학년 때는 너무 뭔가 싫고 막 교수님들도 꼰대들도 싫고 선배들도 싫고 막 그렇고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다시 또 입학했어요. 그 학교를, 똑같은 학교를. 그 1, 2학년 때 그랬는데 3, 4학년 될 때부터 뭔가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졸업 후에까지도 약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전이 있었는데, 대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기대와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별 쓸데없는 걸 약속한다 그죠? 기대와는 다르게 뭔가 실망스러운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실망 안에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또 차차 알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진로 고민들 많이 합니다. 1학년 때. 나 지금 이 전공 잘 선택한 거 맞나? 이 고민 많이 들 거예요. 내가 그림 좀 그린다고 까불랑거리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거. 내 스토리 좀 잘 적고 이야기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들으면 막 좋아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림은 죽어도 안 느는구나. 뭐 이런 것들 계속 겪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좌절 안 하고 여러분의 스탯을 고루고루 받쳐놓는 게 좋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점점 좀 없어져요. 글도 잘 적고 스토리 연출도 잘하고 콘티도 잘하는데 그림 작화도 훌륭하면서 개인적인 브랜드화도 잘하는, 마케팅도 잘하는, 사회성도 좋은, 그러면서 기획 능력까지 있는 이 작가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걸 역할을 해주는 게 당연히 회사, 사업체겠죠. 그죠? 그럼 사업체는 글 잘하는 사람, 스토리 잘 쓰는 사람, 연출 잘하는 사람, 각색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게 부품처럼, 나쁘게 말하면 부품처럼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하나의 큰 콘텐츠를 완성하겠죠.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서 나온 작품들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상대하기에 버겁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는 각자 자기 개성을 맞추든가, 아니면 어떤 자전적인 얘기를 해본다든가, 독특한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할 거고, 이쪽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림을 여러분이 의지감이 진짜 잘 그리는 거 아니면 여러분의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바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 삼아서, 여러분들은 내가 설령 앞으로는 나는 그림에 집중하고 싶고 스토리를 받아서 할 거야 할지라도, 스토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짜는 거고 어떻게 힘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고통을 그대로 겪었으면 좋겠고요. 응? 그 다음에 어떤 원한이 있는 웹소설이든 뭐든 상관없이 원한이 있는 걸 각색하는 것도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겪어봤으면 좋겠고, 그림이라는 게 이게 죽어도 이렇게 늘기가 힘드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스토리만 써야겠나를 1, 2학년 때 결정해버리지 말고, 그림까지 완성해서 이 올라운드를 다 겪어보는 거를 몇 차례 정도 하기를 권장합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원고를 종류별로, 장르별로, 길이별로, 단편, 카툰, 사건 만화, 혹은 뭐 60권짜리 단편, 혹은 장편의 일화, 이걸 꾸준히 계속 완성해야지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5, 60대쯤 되면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보다는 당연히 각색 콘티만 하는 사람이라든가, 총괄 기획이나 디렉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프로듀싱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전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하겠죠. 체력이 다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실버,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년 작가들이 나는 점점 더 데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그래요? 점점 더 그럴걸?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작가들이 프로로 데뷔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늙어버리고요, 지금. 그 기준에 의하면. 저 꼰대들 한데 그 꼰대들이 21살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경쟁, 암울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충분히 그런 게 많이 열려야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은 그 그림체, 똑같은 효과 놓고 똑같은 뭐 게임창 뜨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양성이 있는 게 좋은데, 진로 고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 건데, 그냥 그대로 고통을 즐기면서 받아들이면서 한번 견뎌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이해. 여러분이 웹툰 학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기술학교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럼 아까도 설명했지만 학도예요, 학도. 요 관련한 학문이나 조형 이론이 뭐가 있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됐고, 뭐의 최초 시초는 어떻게 됐고, 계보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이런 플롯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구조론이구나. 인성 유형론에는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것이 있으니까 캐릭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겠구나. 전설이나 설화, 이런 것들, 민담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라는 거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도 같이 배우는 게
아카데미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림 잘 그리는 기술자 배출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수업도 아마 계속 들으라고 할 거예요. 딱 보긴 보기도만 고전이 뭐가 어떻고 영어가 뭐가 어떻고 듣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으로 활용하는지 지난 학기에 특강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학기 중간 이후쯤에 해줍니다. 일단은 겪어보라고. 이거 완전 아닌데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상담 신청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가 너무 그려져 버렸다, 그죠? 나머지 또 에너지를 좀 안배할게요. 인간관계 대충 아까 미안하다 고맙다만 잘했대요. 자, 학교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다니는 동안 여기서 제공하는 시설이든 전기 튀는 거, 뭐 냉난방 모든 것들을 다 인프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강사 멘토링, 강사님들 뭐 교사를 해서 무조건 들이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마 힘들어 하실 겁니다. 100이면 100.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아주 질 좋고 효율적인 수업의 인원은 10명에서 12명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10명 정도. 그게 딱 그 어떤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우리 한 20명 정도 육박하죠. 분반을 나눠도. 그렇게 되면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안을 조금 많이 저도 고민 중이에요. 상황 탓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 이게 이제 요즘에 제 모토기 때문에 그러면 20명이면 20명에 맞는 어떤 대안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자, 선후배 관계도 이제부터 슬슬 간 보면서 빨리빨리 시작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신분인 점을 많이 이용해라.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이거 20대 성인이나 하더라도 대학생까지는 학생이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요때만이 여러분이 그 실수했을 때 아유 그래 어린 학생이 그래 뭐 그래 한다고 한 것이 그래 됐네라고 봐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대학교 4학년까지가. 그때 이후에는 정말 더 살벌할 겁니다. 과제? 아이고 과제가 많아서 고민이라고? 더 살벌한 고민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래서 젊은 시기에 골고루 최대한 경험해보라고 권장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4년이라는 이 시간을 장기전으로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도 1, 2년 정도는 저는 말아먹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당구장이 아니지. 너무 아재스러웠다. PC방, 뭐 게임을 하든, 뭐 알바를 하든, 수업을 안 나오고 뭐 연애질을 하든, 뭐 클럽을 막 전전하든, 뭐 이렇게 하든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캠퍼스 낭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없어지긴 했는데 그냥 캠퍼스 낭만도 즐기고 막 놀다가 허비하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미친 듯이 따라오는 게 불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가능한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4년치 다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기준을 4년으로 잡았으니 학년에 맞는 거를 진행할 뿐이고요. 그리고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원고 계속 완성하면 그냥 바로 작가 되는 가장 빠른 공부예요. 근데 그것만 시키면 되는데 심심하니까 자꾸 뭐 투시도 배우고 원근도 배우고 뭐 드로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나눠놨을 뿐 그냥 원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자퇴하고 내가 독학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럼 무조건 원고만 완성하는 걸로 기준 삼으시면 작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 표시도 뭐 아까 얘기했고요. 많이 들이대고 반응 잘해주고 교수님들이라든가 선후배한테 반응 잘해주고 그러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게 되고 혹시 못 챙기더라도 미안해해서 나중이라도 좀 갖게 되어 있습니다. OT 속의 미니 특강 빠밤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반응해줘. 재밌다고 웃어주고 뭐 박수해주고 할 거야. 은근히 빨리 안 끝나죠. 빨리 끝내준다고 해놓고. 자, 대학생을 본전 뽑는 법에 대해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 장이면 끝입니다. 요거 한 장이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참아줘요. 응? 자, 상담 프로그램들 지금 이 수업 상담 말고도 아까 상담센터가 무려 3개 있다고 했죠. 학습, 진로, 심리 있다고 했죠.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웹툰 도서관이라는 또 모든 학교에 도서관은 있지만 또 이 시스템 하에서는 웹툰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톡방에다가 사고 싶은 책 막 이거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취합해서 신청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료 열람실, 웹툰 도서관의 맞은편에도 자료 열람실 있는 거 알죠? 크게 라운지 같은 회의 공간처럼 그 커피 마실 수 있는데도 회의실도 조금 있고 그 바로 옆쪽에 자료실이 있어요. 일반적인 도서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책을 구매 신청을 계속 하시고 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매주 대출하세요. 알겠죠? 갖고 못 읽더라도 매주 대출해서 매주 반납하고 매주 대출해서 매주 반납하세요. 이걸 한 3-4번만 해가지고 대출 4번 했는데 한 권도 안 읽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권은 읽자. 약간 한 권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치, 빌릴 수 있는 최대치를 매주 대출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웹툰이나 만화나 관련 없는 거. 자, 앞으로 평생 그릴 건데 굳이 웹툰 얘기만 하고 애니메이션 얘기만 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책 구매 신청은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따로 링크 되어 있어요. 거기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내 각종 부설기관 상담센터가 있는데 해외 카테고리가 있어요. 영단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거기서 진행하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설에서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는 비용이 10만 원 정도 상담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으면 좋지 뭐. 해주겠다는데. 그죠? 매 학기마다 받았더라.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웹툰학과 학생들이 상담을 왜 이렇게 많이 받으러 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거덜내 봅시다. 자, 교회 피드백이나 진로 고민 인생 상담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 예를 들면 정신병이 있다, 어디가 마음이 아파서 약을 타먹는다 그러면 쟤 뭐야? 이렇게 안 보죠 요즘은. 그쵸? 감기 같은 거잖아.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고치고 갱년기 왔을 때 우울증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요. 단순한 거였어요. 약만 먹어도 혹은 몇 마디 말만 들어도 해결되는 건데 많이들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랐으니까, 이게 뭐 공황장애인지 이게 우울증인지 뭔지 몰랐으니까 이 7, 80년도 이때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살아왔던 거고, 지금은 그 하나의 감기약 타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 많이 하세요. 심리검사 풀 배터리 검색해보니까 요건 안 나오더라고. 영어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검색해보니까 미네소타 어쩌고 나오고, 기질성격 검사 어쩌고 나오고, 로르샤워 투영법 요거 뭐 나오고, 이거 다 나옵니다. 요거 다 받으면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1회 30만원 상당한대요. 요거 한 학기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예산 거덜내기 딱 좋지 않아요? 여러분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받으세요. 그 다음에 타학과 수업 참가하는 거. 자, 호텔 조리학과 학생이 자기가 예를 들면 음식 만화 같은 걸 직접 그려보고 싶대. 예를 들면 그래서 인스타팀에 연재하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혹시 예쁜학과 수업 조금 저 끝에서 방해 안 할 테니까 잠깐 듣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돼!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건데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는 구하겠죠. 혹시나 면학 분위기도 중요한데 한쪽이 너무 못 따라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해는 구하겠지만 아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타학과 수업이나 혹은 타학과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첨강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대부분 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죠? 모든 여기 있는 거. 그렇게 많이 해보시고요. 비교과센터 특강도 역시나 수강 신청을 합니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비교과센터에서는 항상 어떤 특정 학과에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의뢰를 합니다. 이거 뭐 하나 열어주세요. 알겠죠? 예를 들면 뭐 음식의 역사와 문화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랬을 때 우리랑 관련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거잖아요. 전부 다 내 소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유품 정리사 뭐 이런 직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드라마 나오니까 알았지. 근데 그 드라마 만든 시나리오 연출자 스토리텔러는 반드시 취재했고 조사했을 것이다. 뭘로? 그냥 저런 거 듣다 보니까 이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뭐가 내가 포텐이 터질지 모르고 내 자산이 될지 모르니 여기서 제공하는 특강이든 이벤트든 제공하는 건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들으세요. 혼자 듣지 말고 친구 한 2-3명 정도 묶어서 다니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알겠죠? 같이 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용기도 좀 되고. 사이버 캠퍼스에도 각종 영상 강의들 있고 자격증 인강도 뭐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대학생용 소프트웨어 이런 거 구매하면 뭐 저렇게 무료로거나 싸게 된다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내 장학금 뭐가 있는지 정보 파악해서 신청할 거 때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타먹고. 자격이 안 되면 못 타먹고. 또 행사나 이벤트 뭐 예를 들면 대동제나 축제 같은 거 코로나 때 안 했고 작년에는 그거 하더라고요. 모든 학과가 부스 개설하고 웹툰 학과 같은 경우는 캐리커처 그려주는 행사 있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푸드트럭 왔었고 뭐 굿즈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해주기도 하고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잘 찾아다녀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간, 시설, 장비, 전시 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저 실습실이 완공이 됐어요. 오늘부로 이제 사용은 바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 9507, 9508, 950, 9호실입니다. 각각 한 20에서 30명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으니 이게 왜 수건 사업이었냐면 내가 어디선가에서 작업하기 싫고 흔들리고 있을 때 거기서는 지금 안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커요. 내가 갈 곳 없이 떠도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뭔가 좀 흔들릴 때 가면은 누군가 가서 거기 잡담하고 있는 곳, 웹툰이나 만화 얘기하고 있는 곳, 거기서 야 그 단축키 뭐였지? 이런 대화가 즉석 오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학생들만의 어떤 공간. 여기는 교수님들이 침범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업하자고 할 끼고. 근데 거기는 굳이 교수님들이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할까요? 아무튼 어떤 그런 공간, 마음 편한 공간, 항상 선후배 누가 있는 곳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마침 되었으니 그런 시설 있으면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더만요. 학생 휴게 공간 안내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본격적인 타블렛 여러분 장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 하나 만들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 짜거나 이럴 때는 무슨 커피숍, 뭐 그라지에 뭐 이런데 뭐 1,500원짜리 커피 이런데 아니면 내가 책을 읽거나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메모로 스크랩 할 때는 저런데 뭐 짱박힐 만한데 많이 있더만요. 그런 데 가서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내가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환경이나 날씨나 어떤 그런 공간의 느낌, 바람이 부는 거, 요 옥상 같은 데 있죠. 담배 피는 학생들은 옥상 같은 데 가끔 가서 저 옥상 자주 갑니다. 기분 좀 이렇게 탁 트여 있는 재밌는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간 같은 거 탐구해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졸업하면 올 일이 없으니까요. 은근히. 올라면 올 수는 없지만 졸업하면 굳이 오겠어요? 그죠? 4년 동안 잘 돌아다니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학교의 또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또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동료로 모였다라는 지점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나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를 좀 잘 갖고 가시고 물론 반드시 이 안에서도 파벌 같은 게 나뉠 수도 있고 친한 그룹끼리 끼리끼리만 다닐 수도 있고 인싸, 뭐 아싸, 뭐 왕따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성인의 자세라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왕따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선생님 뭐 배고파요 혹은 경찰한테 신고하거나 이랬겠지만 성인일 때는 맞다이를 까든 어떻게 하든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미안하다 뭐 사과할게 라든가 야 이건 도저히 내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너가 자꾸 이렇게 할래 뭐 어떤 해결을 보든가 해는 그거를 성인은 해야 돼요. 왜냐 엄마 아빠가 안 해주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잘됐다 싶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갈등을 어떻게 원하든 어떻게 풀어나가지 나한테 실습 과제가 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 활동 잘 하시고 멘토 멘티 관계 잘 해놓고 동아리 아까 말했죠. 누구 개설했다고 동아리 한번 만들고 싶으면 한번 만들어보고 또 안되면 뭐 어때요? 뭐 해체하면 되지. 다시 만들면 되지. MT 저번 연도는 MT가 없었대요. 없었지 그래. MT 같은 경우도 뭐 재개될 수도 있겠죠. 상황 봐서 맞죠? 올해 중에 가능하려나? 그럴 수도 있겠죠. MT가 뭔지는 알죠?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같은 거 이런 걸 활동하면은 충분히 학교 생활이 그나마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어휴 드디어 끝입니다. 아우. 자, 내 소개를 했나요? 아니요. 그죠? 두 가지가 남아 제 소개도 안 했고요. 여러분 소개도 아직 안 했어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일찍 끝날 것 같았지만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저는 한 20 정도 하면 빨리빨리 넘겨버릴게요. 요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스토리, 연출, 콘티 했었고요. 역시나 스토리, 이거는 콘티한 게 아니고 스토리만. 캐릭터 작업, 제가 좋아하는 류의 아기자기한 그런 캐릭터 작업들, 그거를 연재하는 만화들. 방금 그건 이제 아까 성인 취향의 카툰이었어요. 요거는 지금도 계속 이어서 계속 신작으로 계속 한번 연재해보고 있는 만화로 쓰듯이 요거를 보고 지금 연락들이 많이 와서 아마
아마 빠르면 올해 중에 책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스낵컬처형 짧은 만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사 만화나 대학교 신문사에서 만평이랑 카툰 편집 디자인 뭐 이런 걸 역할 하다가 만화 웹툰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종이 매체에 대한 애정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있어요. 뭐 책 같은 경우 많이 내거나 했었죠. 개인적으로 뭐 혹시나 저가 불쌍해 보여서 후원해주고 싶다거나 이랬을 때 뭐 이런 거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이모티콘 같은 거, 굿즈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행사 연계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사용권 같은 걸 주고 뭐 어떤 마스코트나 이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김정기 쌤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가들하고는 절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나름 그림체로 라이브 드로잉 시합 같은 경우도 종종 불러주면 합니다. 브랜드 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대충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전반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약간 이렇게 마냥 그냥 귀엽게 보이지만 안에 내용들은 좀 상당히 약간 좀 시리어스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캐릭터는 이등신인데 내용은 조금 센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방금 그거는 빨리 넘겼어요. 성인 만화도 작업했었어요. 캐리커처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봤고요. 저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여준 거고, 저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4학년이나 3학년쯤 되면 만들게 제가 아마 약간 강제를 할 것 같아요. 더 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SNS 채널 같은 거 다 개설시킬 거고, 홈페이지 꼭 개설해보라 할 거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형태를 모듈화 시켜가지고, 왜 모듈화 시키냐면 그런 문의 같은 게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캐리커처처럼 캐리커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혹시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거 싸그리 다 보낼 필요는 없어요. 캐리커처 핸드 드로잉으로 한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드로잉으로 한 거, 그 다음에 뭐 아크릴로 뭐 그린 거 별로 해가지고 캐리커처만 모아서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듈화 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거를 좀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프로필을 그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놓으라고 항상 좀 시키기는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꺼내가지고 바로 전송키 누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일거리가 들어오든 연재 제한이 들어오든 눈에 띄어요. 눈에 띄지 않으면,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탁월한 실력과 역량이 있다면 어떻게든 스카웃 하겠지만은 어떤 고만고만한 경우에는 발견이 되어야 돼요. 발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거고, 포트폴리오는 넘기고, 개인 소개를 하면은 그래 그 어떤 종이 매체부터 조금 시작을 했었고, 그런 거 소개해 주면 바로바로 그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INFP 선 긋고 T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으로 따지면은 열정적인 중재자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게 여러분 혹시나 애니어그램과 MBTI는 저는 필수 공부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웹툰이나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내 캐릭터를 일종의 유형화 시키기 위해서 부여해주기 위한 코드 값으로서 배우는데 정말 효율적인데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가변적이에요, 이 유형이라는 게. 저는 20대까지만 해도 제가 이 유형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항상 내가 진짜 쉬는 기분이 드는 거는 혼자 있을 때 아무 말 안 할 때 모닥불이 피거나 TV 틀어놓고 맥주 한잔하고 이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화해야 될 일을 엄청 귀찮아하고요. 귀찮다기보다는 한숨 한번 쉬고 그래 전화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몰라서 아무튼 재밌었어요. 또 그런 거 공부해 보시면 되고, 또 뭐 있지? 소양인이고요. 혈액형은 O형 RH 플러스. 또 뭐 해주면 그 사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살은 이렇게 쪘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거 조율 잘하고요. 다이어트, 평생의 목표가 다이어트고요. 부산 쪽 작가들이랑은 좀 두루두루 좀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업체들이랑도 좀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고. 데뷔는 공모전으로 했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책이 하나 나왔었고, 현재 또 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빨리 설명하고 여러분 소개도 들으려고. 없습니까?
그러면 제 소개는 멘토 소개까지는 했고 멘티 소개를 가볼게요. 자, 드디어 여러분 출결 앱을 켜보세요.